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안교 순서를 맡은 김수연입니다. 아이를 낳고 사람들 앞에 순서를 맡은 게 너무 오랜만이라 또 낯설고 떨립니다. 근데 이제 순서를 준비하면서는 저는 이제 어려움 없이 순서를 준비를 했어요. 제 자신을 믿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순서 맡은 날에 꼭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저도 오늘 아침부터 저의 틈을 보고 사단이 들어와서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기도 없이 이 순서를 준비하는 저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 저의 죄됨을 고백하며 또 이 소중한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참 신기하게도 평온할 때는 기도는 간절함이 없어요. 아마 이번 주 저의 기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련이 다가올 때는 절실한 마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돼요. 오늘 저의 순서는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사실 아침에 제가 겪은 시험 속에서는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주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로 채우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시간이 없어질 거예요. 저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동화 이야기를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제가 대학교 입학 후에 처음으로 동화책을 보고 이 책은 어른 동화책이구나 했던 책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유튜브 들어가 주면 돼요. 낱말공장 나라. 사람들이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거대한 낱말공장 나라였어요. 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돈을 주고 낱말을 사서 낱말을 삼켜야만 말을 할 수 있었지요. 거대한 낱말공장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만들어냈지요. 낱말들 중에는 특히 비싼 것들도 있었어요. 큰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 낱말들을 자주 말할 수 없었지요. 거대한 낱말 공장 나라에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버린 낱말들은 모두 시시한 것들 뿐이었어요. 쓸데없는 낱말들이나 말 찌꺼기가 대부분이었지요. 봄이 되면 낱말을 싸게 판답니다. 사람들은 이때 값싼 낱말들을 한 알음씩 사가지요. 하지만 이런 낱말들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복화술사나 등나무라는 낱말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가끔씩 바람을 타고 낱말들이 떠다니기도 해요. 그럴 때면 아이들은 서둘러 곤충망을 들고 와 날아다니는 낱말들을 잡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부모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 낱말을 말한답니다. 오늘 필레아스는 곤충망으로 낱말 3개를 잡았어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아껴두려는 것이지요. 내일은 시벨의 생일이에요. 필레아스는 사랑에 빠졌지요. 시벨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필레아스에게는 낱말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 대신 필레아스는 자신이 직접 찾은 새 낱말을 시벨에게 선물하기로 했어요. 체리, 먼지, 의자. 시벨은 바로 옆길에 살아요. 필레아스는 벨을 눌렀어요. 안녕, 잘 있었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이런 낱말들이 없었지요. 그래서 필레아스는 시벨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시벨은 체리빛의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시벨도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시벨 뒤로 오스카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스카는 필레아스의 가장 큰 적이지요. 그의 부모님은 엄청난 부자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스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스카는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오스카는 말을 했지요. 시벨을 향해서 말이에요. 소중한 시벨,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우리가 어른이 되면 분명 결혼하게 될 거야.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 필레아스는 생각했어요. 시벨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누구를 향한 미소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오스카의 두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내가 가진 낱말들은 너무 초라해. 필레아스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용기를 냈어요.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큰 사랑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곤충망으로 잡은 새 낱말들을 천천히 말했어요. 낱말들은 반짝이는 보석처럼 시벨을 향해 날아갔어요. 체리, 먼지, 의자. 시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필레아스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시벨은 가지고 있는 낱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시벨은 사뿐히 걸음을 옮겨 필레아스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필레아스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지요. 필레아스에게 남은 낱말은 이제 단 하나뿐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쓸데없는 낱말들과 말찌꺼기들만 가득한 쓰레기통을 뒤져 어렵게 찾은 낱말이었지요. 필레아스는 그 낱말을 아주 좋아했어요. 중요한 순간을 위해 소중하게 간직했지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필레아스는 시벨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한 번 더. 여러분이라면 어떤 낱말들을 사서 자녀에게, 형제에게, 부모님께, 친구에게 말하고 싶으세요? 혹시 가족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어림짐작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어떤 말들을 듣고 싶어 할지는 모르실 것 같아요. 나눠드린 종이에 이미 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가족들에게 듣고 싶은 말들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모든 분들이 나와서 발표할 예정이니 모두 다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생각하시면서 써주시고요. 모두 발표해 주실 거니까 다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는 수연이는 너는 정말 알뜰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는 너는 지혜롭고 잘하고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말처럼 들려서 부모님께서 나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에 들으면 좋아했어요. 배우자에게는 오늘 너무 예쁘다, 정말 좋은 엄마야, 나랑 뭘 믿고 결혼한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해요. 예쁘다는 말은 배우자에게 항상 듣고 싶은 말일 것 같아요. 좋은 엄마야 한 말은 듣고 싶은데 잘 듣지는 못해요. 아마 듣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나랑 뭘 믿고 결혼한 거야 라는 말은 제가 배우자에게 큰 선물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 좋아요. 자녀에게는 엄마 사랑해, 엄마 이게 제일 맛있어, 이런 엄마 사랑해란 말은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자기 전에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이러고 만답니다. 하지만 학교 가기 전에는 사랑한다고 해줘요. 독일에 와서 집밥을 정말 자주 해먹는데 대부분 여기 와서 처음 하는 음식들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엄마 이게 제일 맛있어 해주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형제나 친구에게는 센스 있다, 너가 있어서 든든해 라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해요. 그들에게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행복하신가요? 혹시 가장 먼저 나와서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최대열 기사님 제일 먼저 손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행복했어요. 아빠보다 네가 낫다. 아빠보다 잘생겼다. 네 아빠 닮았구나.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참 잘하셨거든요, 엄마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잘 좋았고, 배우자한테는 고마워요 들을 때가. 그 다음에 역시 결혼 잘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 좀. 자녀에게는 아빠 뽀뽀. 그 다음에 아빠 최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거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친근감,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고요. 형제 또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이걸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오래 가자, 함께 오래 살자. 이게 가장 좋은 말이 아닌가, 또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이어서 시윤 씨 다 쓰신 것 같은데. 네? 아, 펜이 없어서요? 그러면 다음 분 누가 다 쓰신 분 계실까요? 보규? 보규 나와서 얘기해 줄게요. 부모님한테는 사랑해. 그리고 배우자 없고요. 자녀 없고요. 형제 또는 친구에게는 고마워. 고마워요. 잘했어요. 또 이어서 제이가 나와서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은 부모님한테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한 말은 엄마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그리고 형제 또는 친구에게 들었을 때 제일 좋은 말은 나는 네가 제일 편해.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 쓰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순서를 진행해 주시는 우리 김수원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껄끄러워요. 그런데도 가끔가다 마음속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부모님께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행복했을까? 이제 그런데 저는 뭐든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뭐는가 하면은 믿음이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하면은 저는 재능이 많다. 너 뭐든지 하려고 한다 하면은 너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을 저희가 듣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서 하는 말은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잘했어요. 잘했다는 소리인데 제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든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좀 상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배우자에게 저는 잘했어요 막 칭찬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볼 때는 배우자에게 내가 할게요. 남한테 당신 하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가 할게요 할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최고 아빠 최고 이 소리가 참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을 절 주는지 사랑한다는 말을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또 형제 또는 친구에게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너 멋지다 하는 이 말을 참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그랬을 때 저는 친구들이나 혹은 뭐를 했을 때 뭘 원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냥 가끔가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뭘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나한테 반문해 왔었을 때 정말 이것을 듣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또 다 쓰신 분 계실까요? 문지사님 다 쓰셨나요? 손 드셨어요? 다음에 그러면 이어서 같이 나오셔도 되는데. 예, 저는 우리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보 사랑해, 당신이 있어 든든해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경서가 너가 내 친구여서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온전히 저희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지만 또 반대로 저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저희 부모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친정 엄마랑 이제 전화를 할 때 끊을 때 사랑한다고 서로 말하고 끊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아직도 많이 사랑하는구나, 조건 없이 그냥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느낄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언제나 나는 당신 편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편이라는 게 사실 가장 아무 조건 없이 나의 편이 되는 게 사실 되게 힘든데 그 말을 배우자한테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100점짜리 엄마가 아니고 정말 어쩔 때는 빵점짜리 엄마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형제 또는 친구에게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이제 친정 오빠 집에 있었는데 오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너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넌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오빠의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고 있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는 하한 천재, 배우자한테는 없고 자녀한테 없고 형제 아니면 친구한테도 하한 천재. 천재. 저는 어떤 말을 들을 때 행복한가요? 과거에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적어봤는데요. 부모님께는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엄마가 기도해주면서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 그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배우자에게는 그래 이렇게 말할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는 누나 사랑해, 허나 사랑해 이렇게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할 때 그때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한테는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너무 감동적. 배우자. 그래. 이거는 네. 설명이 필요가 없긴 한데 이렇게 그냥 이런 거예요. 뭐를 부탁하거나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이렇게 흔쾌하게 그래 할 때 그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박정원 성도님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김수현 성도님이 나오셔서 막 우시길래 오늘 좀 그런 컨셉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좀 부담을 가졌는데 네, 다들 재밌게 해주셔서 제가 부담을 내려놓고 일단 부모님께 전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들었을 때 행복한 말을 좀 정리를 했어요. 부모님께는 장하다, 대단하다 이런 말로 응원을 해주실 때 제가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라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항상 되게 저의 자존감을 많이 높여주는 친구인데요. 최고의 남편이라고 좀 많이 저를 응원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도 이렇게 저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와이프를 만나서 또 주님께 감사하고 김수래 성도님께도 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따뜻하다라는 말을 요즘 좀 제의가 하는데 매일 밤 자기 전에 본인이 좀 같이 자고 싶은 사람을 고를 때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따뜻하다고 하면서 아빠랑 자고 싶어 하고 그러면 엄마는 차갑다 그래요. 그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사랑이나 혹은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더 좋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이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이한테는 따뜻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좀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네. 그리고 형제 또는 친구에게 이것도 부모님께 들었던 말이랑 비슷한데 제 친구들 중에는 대부분이 한국에 있어서 이제 해외살이를 하는 저를 보고 많이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표현해주면서 힘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좋은 감정으로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해. 형제 친구에게 고마워. 부모님께는 사랑해. 배우자 없고요, 자녀 없고요, 형제 또는 친구에게는 고마워요. 이bruk 집사님 준비 다 하셨나요? 네? 쓰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주영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시윤 씨 순서입니다. 집사님 나오세요. 저는요 부모님들이 다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원하는 거는 부모님들한테서 너가 하는 거가 마음에 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행복한가 그랬는데 건강해서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는 게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최고로 생각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엄마가 하는 것이 최고야, 이렇게 말할 때 너무 행복하고요. 또 고마워, 또 사랑해, 이런 말. 그 다음에 형제에게는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상대방이 또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어머님이 항상 이제 제가 한국 가서 만날 때마다 저보고 하는 말씀이 와이프한테 속 썩이지 말고 잘해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명심으로 해서 최대한 와이프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우자에게는 지금도 이제 고마운 게 이 주말에 계속 운동 가도 이렇게 컴플레인 않고 운동하고 와라. 자녀들에게는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제 건강 관리 잘해라, 이런 말 하는데 자기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행복하게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말이 이제 좋고, 친구나 형제한테는 우리가 이제 같이 더불어 사니까 더불어 살면서 상당히 좋다, very good. 그리고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타지에 떨어져 있지만은 다시 만나자. 그다음에 한국 갔을 때도 친구들하고 연락해서 서로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면 이제 행복하고, 우리가 타지에 있으면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저는 집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싶었는데 행복한가라는 걸 스스로 새롭게 깨달았는데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자주 듣는 말은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닌가 봐요. 부모님께는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과의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자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제 좀 행복한 마음이 들고요. 배우자한테는 뭐 먹고 싶어 물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그 식단의 주도권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먹고 싶냐 물을 때 상당히 그 기쁨의 호르몬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매일 듣는 말인데, 아빠 잘자, 아빠 사랑해 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지친 육아가 맞춰서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만큼 하루 종일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 그때 이제 가장 행복한 또 생각이 들고요. 형제 또는 친구, 저는 형제가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할 때는 시간 있어 물어볼 때, 왜 이게 이제 행복하냐면, 뭔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일 때 좀 뭔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규랑 규리가 혜연 언니한테도 하나 주고, 자, 그 다음에 최지우 지사님이랑 주미 언니랑 영철이랑 예준이 다음에 예찬이하고 혜윤 씨까지 할게요. 저는 부모님께로부터는 이제 걱정이 안 된다라는 말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배우자한테는 이제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한테도 역시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친구에게는
밥 살게라는 말이 정말 듣기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너는 믿지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고요. 배우자한테는 사실 그 목소리 듣는 것 자체가 항상 기분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애들한테 아빠 말 들었지?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저를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고맙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어떤 거 제안했을 때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냥 무건의 동의.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자녀들한테는 무엇보다도 그냥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뭐 친구들한테는 너라면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미 언니, 명철이, 예준이, 예찬이, 그다음에 혜연 씨까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앞으로 나와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떤 말을 들을 때 행복한 것만 적어봤는데요. 부모님께서 주미가 딸이라서 행복해라고 할 때 저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저에게 항상 애써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행복하고요. 자녀가 요구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들어줄 때 항상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그때 엄마 고마워요라는 표현이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형제 또는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때 좀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께는 너를 믿고 지지해 그리고 사랑해 이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친구에게는 언제 같이 놀까? 저는 이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사랑해, 그리고 제가 막 스포츠 아니면 축구 같은 거 가기 전에 다치지 말고 잘 하고 와, 이런 거 들으면 좋고요. 그리고 형제는 이제 형제하고 친구는 이제 네가 내 친구여서 좋고, 그리고 형제는 이제 네가 있어서 좋다, 이런 거 말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은 예찬아, 너가 뭘 하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제일 듣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엄마한테는 그래 오늘 요리해봐라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형제 또는 친구한테, 동생한테는 형 축구 잘한다라는 말을 꼭 듣고 싶고요. 친구한테는 너랑 놀 때가 가장 재밌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혜연 씨, 병규 씨도 준비하세요. 저도 빨리 부모님께 들으면 좋아하는 기분이 좋은 말을 한번 써봤는데요. 뭐 사랑해라는 말은 항상 힘이 되는 것 같고, 자주 그래도 부모님께서 말해주시는 게 뭔가 믿음의 말을 주시는데, 넌 뭐를 하든 잘할 거야, 잘해서 걱정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떨어져 지냈는데 부모님께서 보고 싶단 말을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래서 뭔가 가족끼리 사랑이라는 말은 자주 하는데 보고 싶다는 말은 잘 안 해서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친구한테 들으면 기분이 좋은 말은
덕분에 힘이 난다 아니면 힘이 된다 이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고, 또 친구들이랑 가끔 뭐 예를 들어 예린이 언니랑 전화를 하면은 몇 시간씩 전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끊을 때 만나서 또 얘기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끝없이 대화가 된다는 그런 말이니까 또 그런 걸 들으면 행복합니다. 저 방금 받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는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말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딱히 듣고 싶은 말은 없고요. 배우자 없고 자녀 없고 형제, 저랑 동생이랑 얘기를 안 한 지 한 3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형 왔어 정도가 대화의 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한지 잘 모르겠고 그냥 잘 지내고 있지 뭐 이런 말들 들으면 제가 해야 되는 말이긴 한데 그런 말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친구들한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제가 안식일 전날에 병기 씨에게 먼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요즘 저희 여자분들 모임에서 있는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나오는 문구인데요. 글이 좋아서 마무리로 읽도록 할게요. 언어는 무엇보다도 순결하고 친절하고 진실되어야 한다. 곧 마음의 미덕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학교는 가정이다. 친절한 말은 심령에 내리는 이슬이나 부드러운 보슬비와 같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도록 그의 입술에 은혜가 부어졌다고 말한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자녀에게는 유쾌한 말을, 부모에게는 존경하는 말을 사용하자. 부모도 자녀에게 유쾌한 말만을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하는 말만을 사용하도록 하라. 모든 사람이 그 가정에서 친절히 말하고 사랑의 율법이 자기의 언사를 지배하도록 하겠다는 서약에 서명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주께서는 그대가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언어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도우실 것이며, 그리하여 인내와 안위와 사랑의 귀중한 속성이 가정 안에서 들어오게 된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구가 저한테는 엄청 인상 깊었는데요. 그대의 유쾌하고 즐거운 말이 항상 가족 사이에 태양 광선과 같이 되게 하라. 오늘 성도님들의 말 속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 태양 광선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